안녕하세요. 짱짱이 다육맘의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주말이라 이렇게 베란다 아이들하고 눈 맞춤하는 시간이 왔네요.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바빠가지고 한글날 빨간 글씨에도 일을 하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 밤에만 아이들을 보니까요. 물이 들어가는 예쁜 모습을 자주 못 봐서 너무너무 서운해요. 그런데 오늘 주말이라 또 이렇게 아이들하고 하나씩 눈 맞춤하면서 오늘은 얼마큼 물이 들었나 확인하는 시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오늘 아침에 햇살이 가득 들은 모습을 또 보고 1시간가량 아이들하고 눈 맞춤하면서 지냈답니다. 지난주 영상보다 아이들이 물이 조금 더 들은 것 같은가요? 매일 보니까 저는 확연하게 차이는 못 느끼겠지만 또 화면상으로 보면 또 다르겠죠? 요거 탱고 노란빛이 더 강해진 것 같지요. 요 페리도트는요 농장보다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물이 더 들은 것 같아요. 제 느낌만 그런가요? 요 루비틴트는 여전히 이제 빨갛게 코끝에 점 찍은 게 조금 더 넓어졌죠? 요 아이는 지난번에 노란빛이 강해졌다 하고 말씀드린 을려심 철화인데요. 이제 살짝 분홍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셋업류 종의 오로라 빛깔이 아주 핑크빛이 조금 더 진해졌죠. 이제 여기서 더 핫핑크로 들어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아이랍니다. 요거는 리틀 부티죠. 아주 핑크색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예뻐졌죠. 지난주보다 훨씬 더 예뻐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연은 내내 여전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좀 빨개진 것 같나요? 그리고 요 팡파레를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님께서 팡파레하고 팡파레 금을 들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매력 있는 아이인데 요 아이하고 저 레티지아 종류하고는 반드시 거리대 노지 요 밖에서 키우셔야 아이들이 예뻐요. 안으로 들어가면 하엽도 많이 주고 웃자람도 성성한 아이랍니다. 요 페리데트 또 하나 3두짜리가 여기 있죠. 물이 더 들었죠. 저쪽에 바깥에 아주 어린 러우 철화가 간 입장만 이렇게 핑크색으로 들었어요. 또 요거는 올리비아인데 요거는 얼마 전에 내놨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이 안 들었죠. 끝잎장만 살짝. 그런데 안에 있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화상을 입을까 아주 걱정스러워 하면서 조심스럽게 내놓은 아이고요. 요 매직잼 골드 좀 보세요. 빨간색 빛이 너무너무 예쁘고 환상적이에요. 요 빛이 흐리되 요 그대로 이렇게 로제트 모양 하면서 있고요. 제가 오늘은 분갈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요즘 가을이라 분갈이 많이 하시잖아요. 요거 블루엘프인데 블루엘프 너무 예뻐졌죠. 요 로제트 모양이 물을 연거푸 2번을 먹고서 이렇게 통통해졌어요. 통통해졌는데 이 아이도 또 어린아이라 요거보다 더 물이 들을 것 같진 않은데 모르죠. 아직 이제 초가을이니까 11월 겨울까지는 물이 들 것도 같은데 기대를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레티지아 철화가 완전히 풀렸는데 그래도 레티지아라고 물이 또 조금 빨리 드는 것 같답니다. 이렇게 치설송, 요즘 치설송 농장에 가니까 아주 핑크빛이 성성하니 물이 잘 들어있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조금 키가 컸다고 이렇게 누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요 펜지도 이제 핑크빛이 살짝 돌아오죠. 지난번보다는 조금 핑크빛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너무 맑고 예쁜 아이, 성격도 좋은 아이랍니다. 요 도테랑도 핑크색이 너무 예뻐요. 핫핑크로 돌아오고 요 손톱 끝이 정말 매력 있는 아이랍니다. 요즘 가을 들어서 분갈이 많이 해주시잖아요. 분갈이는 아이들에게 치료제이자 영양제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분갈이만한 영양제가 없어요. 제가 영양제를 많이 쓰지 않고 칼슘제만 쓴다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분갈이한 아이들에게는 영양제가 필요 없다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분갈이는 영양제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 자라지 못하고 약간 아프다든가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 뿌리 확인
하기 위해서 뽑으셔가지고 새흙에다가 분갈이를 다시 해주잖아요. 그렇게 분갈이를 다시 해주면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더 좋고요. 또 그만한 치료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팠던 아이들도 분갈이로 인해서 다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이거 홍옥인데요. 다시 수영이 미워가지고 못 음식게 해가지고 수영을 바로 잡아서 다시 심어준 아이잖아요. 물은 조금 덜 들은다 싶어도 이렇게 초록색 빛으로 이제 뿌리 활성화가 되어서 좀 건강해졌다라는 표시를 낸답니다. 그만큼 분갈이는 치료제이자 영양제로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월등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답니다. 제가 뭐 많이는 아니고 다육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픈 아이들이 생기면 분갈이를 해주라 라고 답변을 드리는 적도 있고, 뽑아서 아이 뿌리를 확인하고 새 흙에 갈아 주십사 하고 답글을 드리잖아요. 그것도 제가 다육생활 하면서 뭐 많은 고수님들한테 배우기도 했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터득한 방법이기도 해요. 이 아이도 핑크핑크하게 라인이 들어오고, 요 나나 호크미니가 이제 녹빛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핑크색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요거 아르제요. 요것도 살짝 살구빛으로 분홍빛이 뭐 미세하게 들어온다 싶게 그렇게 맑아졌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예뻐지는 가을에 아이들 보고, 요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제가 봄에 분갈이를 해줘서 가을에 분갈이를 한 아이는 몇 안 돼요. 저기 오로라하고 여기 홍옥하고 이렇게만 분갈이를 해줬는데, 분갈이를 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물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니랍니다. 분갈이를 하면은 물이 조금 좀 덜 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예쁜 모습 보기 위해서 분갈이를 뭐 미루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쁜 모습을 보려고 봄으로 분갈이를 미룬 아이들이 있어요. 요런 아이들. 그런데 분갈이를 만약에 했다고 해서 물이 완전히 빠지는 건 아니에요. 요렇게 기본적으로 너무 어리지만 않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깔은 조금은 나타낸답니다. 조금 더 들고 덜 들고 차이예요. 그런데 뭐 비교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을 덜 든다라는 느낌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요 백이하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쪽 반대쪽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넘어왔답니다. 물이 더 들은 것 같은가요? 여기 저쪽에 보면 휘성금이 지난주에는 아주 희끄무리했었는데 핑크색으로 조금씩 이렇게 돌아왔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꽃이 필 시기예요. 꽃이 살짝 올라오면서 끝에가 저렇게 점점이 이렇게 꽃이 올라오면서 탔어요. 이렇게 가을 햇빛에도 아이들이 탈 수가 있어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 날씨가 좋으니까 뭐 차광을 해준다든지 중간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아예 뚜껑을 열어놓고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을빛에도 꽃이 살짝 탔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을에도 이렇게 햇빛에 노출돼서 내내 잘 있던 아이들도 화상을 살짝씩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하진 않아요. 이거 염자죠. 염자가 이제 아주 물이 많이 들었죠. 너무너무 예뻐요. 1,000원짜리 아이들 데려다가 이렇게 묵둥이가 되도록 그렇게 키웠는데, 이 아이 보면 아주 제 다육생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요거 방울복랑, 큰 아이는 농장에 보내고 작은 아이만 데리고 있는데 제가 물을 조금 마디게 주는 편이긴 한가 봐요. 이렇게 좀 살짝 안쪽에 주름이 들어있죠.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 잘 키운다, 건강하다, 뭐 예쁘다, 많은 칭찬들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뭐 뚜껑도 같이 열어놓고 다 덮어줄 때는 같이 덮어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도 또 아픈 아이들이 생겨요. 여기 지금 핑크 자라고사가 요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아이가 있었죠. 지난번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멀티카울리스틱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똑같이 물을 주고 일괄적으로 같이 물 관리를 했는데
거리대에 바람이 좋기 때문에 이 거리대는 대부분 제가 물을 한꺼번에 같이 준답니다. 특별히 물에 예민한 아이들만 살짝 뺐다가 물을 한꺼번에 같이 주는데, 저도 그 멀티 카울 립스틱을 처음 키워보는지라 물을 같이 주었더니 물에 좀 예민한 아이였나 봐요. 밑입장을 몇 장을 뚝뚝 떨구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였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렇게 핑크 자라고사를 내놓았는데요. 이 아이는 농장에서 달구어져서 왔긴 아이이기 때문에 햇빛 적응이 약간 됐다 싶어서 이렇게 밖에 내놨는데, 그래도 우리 집 환경하고는 또 다르니까 아플지 화상을 입을지 또 걱정이 되는 아이예요. 가을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아이들에게 건강 관리를 걱정을 시키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집시죠. 핑크빛이 이제 완연히 많이 돌아왔지요. 저희 집에 이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봄부터 햇빛 적응이 된 아이들이에요. 가급적이면 제가 자리 이동을 잘 안 시켜주고 뭐 더러 한두 아이 이렇게 교체를 해주기는 하는데요. 거기서 거기로 자리 이체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 소울에 문 많이 들어왔죠. 지난번보다는 붉은 빛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밑에서 보면 더 붉은 빛이 더 보일 건데 위에서밖에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이 아이도 간입장이 살짝 끄슬린 적이 있죠. 요거는 헤라예요. 이거 햇빛에 약한 것 같아도 백분을 뽀얗게 입어서 그런지 햇빛이 의외로 강하고요. 요거는 킹마이더스예요. 정말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서 또 더 진하게 물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요거는 화이트 미니마인데 핑크 미니마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핑크색이 아주 성성하죠. 그리고 이거는 샹그릴라인데 샹그릴라는 그닥 크게 변화를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도 이렇게, 이 아이는 물이 전혀 조금밖에 들어올 기미가 별로 없죠. 한 나온 지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물이 안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마다 또 일찍 물이 드는 아이들이 있고 또 그대로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빨리 드는 아이들도 있지요. 근데 대부분 물이 좀 늦게 드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것도 레드벨이죠. 지난번보다는 많이 들었죠. 제가 살이 꽉꽉 찼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핑크색이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하고 섞여가지고 물 들어온 표시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원종 에보니하고 여전히 손톱을 물감 칠해놓은 것처럼, 그리고 립스틱도 라인이 물이 싹 빠졌었는데 많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에보니 빛깔하고 많이 비슷하죠. 지난번 영상하고 또 다르죠. 이렇게 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모습을 또 바꿨답니다. 이 모습이 너무 또 기특하고 예뻐요. 이거 샴페인이에요. 샴페인도 이제 살짝 피멍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란다 거리대에 있어도 또 적응을 못하고 더러 아픈 아이들이 이 많은 아이들 중에서 하나가 아팠어요. 제 짐작으로는 물을 연거푸 2번을 맞아서 과습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짐작만 할 뿐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픈 아이들이 생기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깥에 거리대에 그냥 놔두시면 안 좋대요. 제가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아픈 아이들은 직광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 안쪽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안쪽으로 들어왔답니다.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보다 물이 좀 덜한 것 같긴 해도 그래도 영상으로 보면은요 조금씩 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 연등도 간입장에 물이 살짝 또 조금 진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요 아메스트로는 뭐 올 때부터 이렇게 핑크색으로 있었던 아이고, 또 젤리 카시오피아예요. 농장에 가서 이 아이 데려올 때 이렇게 많이 포토에 담아져 있는 아이를 보니까요, 저희 집의 아이들보다 완전 폭풍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영상 끝나고 물을 좀 주려고 그래요. 많이 컸는데 우리 집 아이는 크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색깔이 이렇게 건강하면서 라인을 좀 더 진해진 것 같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더 챙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콜먼도 색깔은 조금 진해졌는데 크게 성장을 못했어요. 이렇게 아이들 보면 요거 야생 콜로라타죠. 이 아이는 가운데서 입장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조금 로제트가 부분에 꽉 찰 정도로 좀 자란 것 같아요. 정말 성격 좋고 예쁘고 착한 아이가 요 콜로라타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맘님들도 요 콜로라타는 성격도 좋고 키우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또 예쁘기까지 하니까 꼭 한번 키워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아이들 관리하다 보면 아픈 아이가 생기죠.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만 보여드리지만 요 중에서도 또 아픈 아이들이 하나씩 생긴답니다. 그렇게 생기는 아이들은 가을에 어떻게 관리하냐면요. 비단 가을뿐만이 아니에요. 사계절 중에 아픈 아이들은 너무 직광, 햇빛에 내놓는 것도 안 좋대요. 다육이한테는 햇빛이 최고다 해가지고 햇빛 많이 보여줘라 하고 농장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살짝 아프거나 그런 조짐이 보인다 싶으면 얼른 안쪽으로, 이 거리대에 만약에 있었다면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는 이제 오전 햇빛만 들어오잖아요. 저희 집은 1시 정도면 해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전 햇빛만 보는 곳인데 아이들이 가장 좋은 곳은 햇빛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받는 장소래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장소. 그것도 오후빛이 아니고 오전빛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이들 건강에 가장 좋다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베이비핑거고요. 이거 섭세실리 금. 치마들룬 입장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 제가 아주 너무 바빠가지고 밤에 와서 잘라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답니다. 이 흑장미도 이렇게 끝잎장에 가운데가 조금 점이 좀 진해졌죠. 이 홍상생술은 처음보다 조금 물이 조금 약간 빠진 듯 하다 했는데 다시 또 물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좀 작은 아이라 조금 컸으면 하는 욕심도 없지 않아 있답니다. 그래서 4시간, 5시간 정도 햇빛을 보는 장소가 가장 좋은 장소고, 반그늘이나 오전 햇빛이 드는 곳이 아이들을 회복시키거나 성장시키는 데 가장 좋은 장소래요.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아이들은 안쪽에 반그늘에 두고 일단 아이들 로제트를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햇빛 적응을 시켜서 밖으로 내보낸다 하는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뭐 요양시킨다고 표현을 하죠. 제가 아프거나 아니면 이렇게 건강해도 조금 키우고 싶다, 성장을 시키고 싶다 하는 아이들은 4시간 정도, 4-5시간 정도의 햇빛 양이 가장 좋고 반그늘이 좋고 은은하게 들어오는 약간 차광된 그런 장소가 아이들한테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들었답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얼지 않은 만큼 춥게 키워야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선선한 기온이 또 아이들 건강에 훨씬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갈이예요. 분갈이만한 치료제와 영양제가 없다라는 거. 조금 성장을 못한다든가 약해 보이고 빛깔이 좀 윤기가 사라진다든가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분갈이를 해주는 게 영양을 주는 것과 동시에 치료까지 한다라는 거. 이 아이 제가 서비스로 받았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보니까요, 제가 집에 또 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도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제가 진작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밑에서 있었는데요. 처음 올 때보다 좀 물이 많이 빠졌어요. 캐라리언이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서비스 받아서 예쁜 아이 왔다 하고 좋다라고 또 표현을 했죠. 이렇게 다육생활 숫자가 많다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생긴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키웠던 천대전성 철화가 아주 건강하죠.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저희 집에서 1년 정도 넘었나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노란빛이 조금 들어오는데 거리대에 나가서 있다 하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철화고 또 햇빛 적응을 처음부터 시키지 않았던 아이라 안쪽에서 있는데도 이렇게 초록빛으로 아주 건강하게 잘 있어요. 이 아이는 가을에 분갈이를 하지 않았어요. 봄에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들고 찍기가 힘들어서 제가 저희 집에서 조금 오늘 또 제 눈에 예뻐 보이는 아이들 몇몇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아주 오래된 아이예요. 이 아이 시크릿이라고 아주 어린 아이. 초보 때 제가 아마도 뭐 1,000원, 2,000원에 데려왔겠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요렇게 물이 들어왔어요. 완전 여름에 초록둥이로 있었거든요. 이 아이는 가을에 엄청 건강해졌어요. 물을 2번 먹고 칼슘제 1번 먹었죠. 근데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오는데 요렇게 어린아이, 이거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아이들도요 물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 덜 든다라는 거, 그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데려다 키우시는 초보맘님들도 가을에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오는 예쁜 모습을 보실 수 있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시간의 햇빛이 드는 오전 햇빛이나 반그늘, 또 분갈이를 해줌으로써 건강을 더 유지하고 연장하면서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준다면 사계절 다 분갈이를 해도 대부분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하고요. 뭐 특별한 아이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화이트 그린이, 제가 저면 관수 반나절 정도 해줬는데요. 이렇게 살짝 잠에서 깰 듯 말 듯 좀 그러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화이트 그린이나 리토스 같은 그런 특별한 종익류의 아이들은 분갈이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고, 가급적이면 뿌리를 분갈이 시기가 아닌 철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배웠어요. 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 계절 이외에 다를 때 뿌리가 바깥 공기에 노출이 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성장을 완전히 멈춰버린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시기를 딱 맞춰서 분갈이를 해야 되는 다육이 종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왕이면 딱히 구분을 안 해도, 요거 썬너즈인데요. 뭐 다육이과 화초라고 해도 될 만한 아이인데 아주 빛깔 곱고 예쁘죠. 화사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성격 순한 아이들은 뭐 계절 상관없이 분갈이를 하셔도 되지만, 아까 보여드린 화이트 그린이나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시기를 맞춰서 분갈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제가 또 하나 키우고 있는 야생 콜로라테예요. 그런데 제가 앞전에 빛깔 곱고 예쁘다고 잠깐 보여드린 늘 자랑하던 콜로라타하고 또 다르죠. 이 아이는 또 입장이 통통하면서 또 이렇게 달라요. 같은 야생 콜로라타라 하더라도 부모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과 빛감이 또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도 핑크핑크하니 안쪽에서도 이렇게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꼭 햇빛을 많이 봐야 물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기온차로도 이렇게 물이 들고요. 또 어리다고 해서 물이 전혀 안 드는 게 아니라는 거, 어리면 어린 대로 살짝 이 물이 들어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초보맘님들이 너무 나는 어리고 저렴이로 시작하니까 물든 모습을 못 보겠구나 하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짝 이 핑크색으로 들어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해가 묵으면 묵을수록 더 예뻐지는 아이들 기대하면서 키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워시 아까 아이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짱이맘 베란다 아이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가을 내내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